자, 시작할게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딱 하나만 물어볼게. 연봉 1억. 들어봤죠? 주변에서 야, 제 연봉 1억이래라고 하면 다들 어떤 반응이에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속으로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딱 선언할게요. 연봉 1억짜리 직장인보다 월 300만원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 뇌 속에서 뭔가 딱 하고 바뀌는 소리가 날 거예요.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그 소리 들을 준비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출근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준혁, 38살이에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방 2개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침 7시 반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어젯밤 야근의 훈장이고 손에는 아이폰이 들려있어요. 뱅킹 앱을 켜요. 잔고를 확인해요. 240만원. 이번 달 월급 들어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야. 한숨을 쉬고 폰을 주머니에 넣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관리비 나가야 하고 카드값 빠져나가야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 하고. 그 남자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6,500만원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이 한 달에 450만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왜 열흘 만에 잔고가 240만원이에요? 이 남자 열심히 안 살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매일 밤 12시까지 일해요. 주말에도 카톡이 와요. 이 남자의 문제는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야. 오늘 그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정현 41살이에요. 이 사람은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노트북 열어요. 은행 앱 켜요. 오늘 아침에도 돈이 들어와 있어요. 어제도 들어왔고 그저께도 들어왔어요. 이 사람 직장 다니냐고요? 안 다녀요. 그럼 사업이 잘 되는 사장이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 개의 파이프에서 매달 월 300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파이프가 뭐냐고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 일단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봐야 해요. 김준혁 연봉 6,500만원. 이정현 현금 흐름 월 300만원. 숫자만 보면 김준혁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같죠? 근데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 뉴스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경제뉴스 켜보면 뭐 나와요? 코스피 몇 포인트 올랐다, 환율 어떻다, 기준금리 어떻다. 이게 여러분 삶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가야. 그게 재무의 진짜 전쟁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요? 대부분은 못 가르쳐줘요. 왜? 부모님도 이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학교도 안 가르쳐주고 뉴스도 안 다루고 부자들만 조용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심장 좀 단단히 잡고 들어봐요. 연봉 1억짜리 직장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뜯어볼게요. 구어체로 계산해 드릴게. 연봉 1억이에요. 여기서 근로소득세부터 나가요. 1억짜리 연봉 기준으로 세금이 대략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예요. 정확한 금액은 공제 항목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 범위야. 거기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 합치면 사회보험료만 한 달에 50만원이 넘어요. 1년으로 치면 600만원에서 700만원이야. 그러면 세금이랑 사회보험료 합쳐서 1년에 대략 2,5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1억에서 2,500 빼면 7,500만원이 남아요.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625만원이에요. 이게 실수령이야. 세전 1억, 실수령 625만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625만원으로 서울에서 살아야 해요. 전세 아파트면 전세 대출 이자 나가요. 요즘 금리가 얼마예요? 3억짜리 전세 대출 받았다고 치면 이자만 한 달에 거의 90만원에서 100만원이야. 거기다 관리비, 공과금 합치면 20만원 더 나가요. 식비 어때요? 혼자 살면 한 달 식비가 요즘 50만원에서 70만원이야. 아메리카노 한 잔에 5,500원인 시대잖아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만 먹어도 2만원 금방 나가요. 한 달이면 60만원이야. 교통비, 핸드폰 요금,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여기에 옷이나 생필품 같은 것 다 합치면 또 30만원에서 50만원이야.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하는 분들 있죠? 한 달에 50만원만 드린다 쳐도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나갔어요? 전세이자 90만원, 관리비 공과금 20만원, 식비 60만원, 교통비 핸드폰 구독 50만원, 부모님 용돈 50만원. 더하면 이미 270만원이야. 실수령 625만원에서 270만원 빼면 355만원 남아요. 근데 여기서 카드값이 또 나가요. 지난달에 쓴 카드값이 150만원이면 지금 205만원 남은 거예요. 경조사 한 번 있으며 친구 결혼식 50만원. 205만원에서 50 빼면 155만원이에요. 연봉 1억, 한 달에 살아남는 돈 155만원. 이게 뉴스에서 말하는 연봉 1억의 진실이에요. 자, 이제 충격이 왔죠? 근데 아직 진짜 충격은 안 왔어요. 더 있어요. 이 사람 155만원을 저축하면 돼요? 네, 저축하면 좋죠. 근데 이 사람 삶의 구조를 한번 봐요. 이 사람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어요? 회사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때요? 1년에 사업장 폐업이 얼마나 돼요? 한 해에 거의 100만 개에 가까운 사업장이 문을 닫아요. 하루로 나누면 2,700개가 넘어요. 1시간으로 나누면 110개야. 1분에 2개 가까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 속에서 연봉 1억짜리 직장이 영원하다는 보장 없어요. 구조조정이 오며, 회사가 어려워지며,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몸집을 줄이며, 그날 이 사람의 연봉은 제로가 돼요. 파이프가 하나뿐인 거야. 파이프 하나가 막히면 모든 게 막혀요. 이제 파이프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부자들이 조용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돈의 세계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파이프 하나로 사는 사람이랑 파이프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연봉 1억 직장인은 파이프 하나야. 그 파이프 이름은 근로소득이에요. 이 파이프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 하나가 막히는 순간 끝이에요. 반면에 현금 흐름 월 300만원을 가진 이정현 씨는요? 이 사람 파이프가 여러 개예요. 배당소득 파이프, 임대소득 파이프, 콘텐츠 수익 파이프, 지식 판매 파이프. 각각의 파이프에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한 파이프가 막혀도 나머지 파이프는 계속 흘러요. 이게 구조의 차이야. 월 300만원 현금 흐름이 연봉 1억보다 강한 첫 번째 이유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소득 다각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말 너무 딱딱하죠? 쉽게 비유해 드릴게. 치킨집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랑 치킨집 여러 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오너를 비교해봐요. 치킨집 하나짜리 사장님은 그 가게가 불이 나면 소득이 제로가 돼요. 근데 여러 개 가진 오너는 한 가게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에서 돈이 들어와요. 연봉 1억 직장인은 치킨집 하나예요. 현금 흐름 파이프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은 프랜차이즈 오너야. 어느 쪽이 더 안전해요? 답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프 하나에만 의존하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볼게요. 이게 단순히 게을러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부터 봐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6년을 공부해요. 이 16년 동안 돈에 대해서 뭘 배워요? 세금 신고하는 법 배워요? 복리가 뭔지 배워요? 현금 흐름 파이프 만드는 법 배워요? 아무것도 안 배워요. 16년을 공부하고 나서 배운 게 뭐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거기서 열심히 일해라. 이게 전부예요. 이 구조 자체가 국가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왜냐? 월급쟁이가 많아야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치니까요. 근로소득세가 거쳐야 나라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뉴스에서 이런 얘기 해줘요? 절대 안 해요. 여기서 칸티용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볼게. 이게 뭐냐고요? 돈이 풀릴 때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간다는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맑은 물을 마셔요. 산 아래로 내려올수록 물이 흐려지고 양도 줄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싸게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나요.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요. 아파트 값은 올라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야. 이게 칸티용 효과의 현실 버전이에요.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 돈의 흐름이 먼저 닿아요. 월급만 받는 사람은 항상 늦게 조금만 받는 구조야. 이제 연봉 1억의 또 다른 함정을 파헤쳐 볼게요. 세금 얘기는 아까 했고 이번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유튜브니까 손 못 드시죠?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소득이 올라가면 지출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연봉이 5천에서 6천이 되면 차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집도 좀 더 넓은 데로 이사가고 팝도 좀 더 비싼 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오른 만큼 지출도 오르니까 남는 건 그대로야.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연봉이 1억이 됐다고 갑자기 수입차 할부 당기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에요. 치킨집 비유로 하면 이런 거야.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매출이 늘자마자 더 비싼 식재료 쓰고 가게 인테리어 새로 하고 직원도 더 뽑고 남는 이익은 그대로야. 연봉 1억짜리 직장인들 상당수가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자, 반면에 현금 흐름 월 300만 원은 왜 다르냐고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걸 행동 경제학으로 설명해 드릴게. 월급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내가 일한 대가야.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파는 거야. 시간은 유한하니까 소득도 유한해요. 근데 현금 흐름, 즉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순간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져요. 이 돈은 내가 지금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 경제학에서 실제로 연구된 내용이야. 소득의 출처가 달라지면 그 돈을 쓰는 방식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뭘 증명했냐면 인간은 돈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이 같은 금액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월급이 끊길까봐 항상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야. 이 두려움이 잘못된 재무 결정을 만들어요.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싫어도 참아야 하고 상사한테 말 못하고 야근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 이 파이프가 막히면 끝나니까. 반면에 여러 개의 현금 흐름 파이프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심리적 여유가 달라요. 하나의 파이프가 위태로워도 다른 파이프들이 있잖아요. 이 여유가 더 나은 결정을 만들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오느냐의 문제야. 이제 숫자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구어체로 계산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연봉 1억 받는 김준혁 씨가 있어요. 세금 사회보험료 다 내고 나면 아까 계산했듯이 한 달 실수령이 625만 원이에요. 여기서 고정지출 270만 원 빠지면 355만 원이 남아요. 이게 이론상 남는 돈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이 돈이 다 저축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카드값, 경조사, 여가비, 옷, 갑자기 핸드폰 바꾸는 1등을 다 합치면 실제 저축률은 소득의 20에서 30% 정도야. 연봉 1억에서 실제 저축액 계산해 볼게. 실수령 625만 원에 25%면 한 달에 156만 원 정도야. 1년으로 치면 1870만 원이에요. 이게 연봉 1억짜리 직장인의 현실적인 연간 저축액이야. 약 2천만 원 안팎이죠. 자, 이제 이정현 씨를 보자고요. 현금 흐름 월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 세금이 얼마냐고요?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은 근로소득세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물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구조를 잘 짜면 ISA 계좌 활용이나 분리과세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미 기본 생활비는 별도로 해결되어 있다고 가정해볼게.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전에 모아둔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야. 이 300만 원이 순수하게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300만 원은 이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도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들어와요. 시간을 팔아서 번 게 아니야.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자본소득 대 근로소득의 차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소득은 컨베이어 벨트야. 내가 열심히 벨트 위에서 뛰어야 돈이 나와요. 멈추면 끝이에요. 자본소득은 눈덩이야. 처음에 작게 굴리기 시작하면 굴러가면서 스스로 커져요. 내가 굴리지 않아도 중력이 굴려줘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요.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보다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 자본에서 버는 게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적 이유예요. 뉴스에서 이런 맥락으로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거 얘기해볼게요. 연봉 1억에 또 다른 치명적 함정이 있어요. 바로 포로 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황이에요. 연봉 1억 직장인은 그 월급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올려놨어요. 아파트 전세가, 차, 생활 패턴, 모든 게 600만 원 기준으로 세팅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회사를 나올 수 있어요? 퇴사할 수 있어요? 창업할 수 있어요? 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순간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전세 대출 이자는 어디서 내요? 카드값은요? 부모님 용돈은요? 이 사람은 파이프에 묶여 있는 거야. 파이프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포로 시장이에요. 높은 연봉이 사실은 탈출구를 막는 황금 수갑이 되는 거야. 자,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춰야 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야. 제가 지금 연봉 1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봉 1억이 있으면서 동시에 현금 흐름 파이프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에만 집중하고 현금 흐름 파이프 만드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미 연봉 1억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당장 파이프 만들기를 시작하면 돼. 월 50만원짜리 파이프도 괜찮아. 월 20만원짜리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이제 위기를 좀 더 고조시켜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번 봐야 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과연 있어요? 자동화와 AI가 얼마나 빠르게 직업을 바꾸고 있는지 알아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업의 상당수가 20년에서 30년 안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회계 업무, 법률 문서 검토, 심지어 일부 의료 진단까지도 AI가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내 업무 중 어느 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 이게 비관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야.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일본법을 경제가 터지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 다니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40대, 50대에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파이프 하나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반면에 일찍부터 부동산 임대 수익이든 배당 수익이든 다른 파이프를 만들어놨던 사람들은 버텼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한 구조를 걷고 있다는 얘기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걸 뉴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줘요? 안 해요. 인구 구조도 봐야 해요. 지금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얼마예요? 공식 통계로 0.7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야. 이게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국민연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60 몇 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팠더라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불확실해요. 국가 시스템에 의존해서 노후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린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개인이 직접 현금 흐름 파이프를 만들어야 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자, 이제 원인 분석을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왜 사람들은 연봉에만 집착하게 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가진 집단 심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은 비교 사회예요. 옆집이 어느 회사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현금 흐름보다 연봉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됐어요.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배당으로 월 50만 원 받아요. 연봉 7천 받는 사람은 배당 수익이 없어요. 주변에서 누가 더 잘 나가 보여요? 대부분 연봉 7천 받는 사람이 잘 나가 보이겠죠. 근데 50년 뒤 누구의 재무 상태가 더 좋아요? 배당 받는 사람이에요. 이 역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고 있는 거야. 제번스의 역설도 여기서 적용이 돼요. 제번스의 역설이 원래 뭐냐면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 에너지를 덜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효율이 좋아지면 비용이 낮아지고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이 쓰게 되니까요. 이걸 재무에 대입해 볼게. 연봉이 높아지면 저축을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현실은 반대야. 연봉이 높아질수록 지출도 같이 높아져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발동하거든요. 더 비싼 차, 더 비싼 집, 더 비싼 식당, 더 비싼 여행. 연봉이 오를수록 지출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이 현상이 바로 재무에서의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문제를 진단했어요. 연봉 1억의 함정, 파이프 하나의 위험성,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포로 시장, 칸티용 효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가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알아요? 인식의 전환이에요. 재무 목표를 연봉 얼마에서 현금 흐름 얼마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재무 목표를 뭘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 연봉 5천 넘기자, 연봉 1억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바꿔요. 월 현금 흐름 50만원 만들자, 월 현금 흐름 100만원 만들자, 월 현금 흐름 300만원 만들자로 목표를 세팅하는 거야. 이게 왜 강력하냐면 현금 흐름이 생기는 순간 그게 영원히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연봉은 내가 일하는 동안만 받아요. 현금 흐름 파이프는 내가 일 안 해도 들어와요. 그러면 현금 흐름 파이프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릴게. 가장 먼저 배당주 ETF예요. ETF가 뭔지 아세요?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 들어봤죠? ETF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자동으로 나눠 담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당을 정기적으로 주는 ETF가 있어요. 이걸 사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분기마다 혹은 매달 배당금이 들어와요. 금액이 처음엔 작아요. 10,000원짜리 배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0원짜리 배당 경험이 여러분의 뇌를 바꿔놔요.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왔다는 이 경험이 투자를 지속하게 만드는 엔진이 돼요. CMA 계좌 이야기도 해야 해요. CMA가 뭐냐면요, 종합자산관리 계좌예요. 일반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근데 CMA 계좌에 넣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쌓여요. 하루 이자가 적더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CMA 계좌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요. 이게 현금 흐름의 시작이에요. 오늘 당장 증권사 앱 설치하고 CMA 계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액션이에요. ISA 계좌 이야기도 빼놓으면 안 되죠. ISA가 뭐냐면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예요. 이 계좌의 핵심이 뭐냐면 비과세 혜택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 받으면 거기에 세금이 떼어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근데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낸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100만원 수익이 났을 때 일반 계좌면 세금 떼이는데 ISA 계좌면 안 떼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돼요. 국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절세 도구인데 안 쓰면 손해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연금저축계좌도 얘기해야 해요. 이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간 일정 금액까지 납입하면 세금을 돌려줘요. 여러분이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는 경험 해봤죠? 그게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면 생겨요. 이게 확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예요. 투자 수익은 불확실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확실해요. 이걸 활용 안 하는 건 그냥 국가가 주는 돈을 거부하는 거야. 자, 이제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35살 박지연 씨예요.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연봉이 4,500만원이에요. 세금 다 떼고 나면 한 달 실수령이 320만원 정도 돼요. 지금까지 저축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다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오늘부터 뭘 바꿀 수 있냐면요, 딱 3가지만 해요. 첫 번째,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 설정해서 30만원을 ISA 계좌로 보내요. 손으로 이체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가게 해놔요. 의지력을 믿으면 안 돼요. 시스템을 믿어야 해요. 두 번째, ISA 계좌에 들어온 30만원으로 배당 ETF를 매수해요. 자동으로 매수되게 설정해 놓는 거야. 세 번째, 따로 CMA 계좌를 만들어서 비상금 50만원을 넣어둬요. 이게 전부예요. 이 3가지가 첫 달 해야 할 전부야. 이렇게 하면 한 달 뒤 배당이 들어와요. 처음엔 몇천원 수준일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 안 하는 동안 돈이 들어왔다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 경험이 두 번째 달 30만원을 35만원으로 늘리게 만들어요. 세 번째 달엔 40만원이 돼요. 이게 현금 흐름 파이프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작아도 돼. 굴리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박지연 씨가 매달 30만원씩 배당 ETF에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연평균 수익률을 8%로 가정할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1년에 360만원이에요.
이게 5년이면 원금이 2,700만 원이에요. 근데 복리 효과 더하면 5년 후 자산이 대략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자산이 만들어내는 배당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2천만 원짜리 배당 ETF가 연 4% 배당을 준다고 치면 1년에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거의 7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불입하면 10년 후엔 어떻게 돼요? 매달 30만 원씩 10년, 원금이 3,600만 원이에요. 연 8% 복리로 불리면 대략 5,200만 원에서 5,500만 원 수준이 돼요. 이 돈에서 나오는 배당이 연 4%면 2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거의 18만 원이야. 이 30만 원짜리 투자가 10년 후엔 월 18만 원짜리 파이프가 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18만 원은 박지현 씨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들어와요. 이게 현금 흐름 파이프의 힘이에요. 그리고 계속 불입을 해나가면 20년 후엔 어때요? 같은 30만 원을 20년 동안 넣으면 원금이 7,200만 원이에요. 연 8% 복리면 대략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돼요. 이 돈에서 연 4% 배당이면 7천만 원에서 7,200만 원이에요. 1년에 7천만 원이라고요? 아니죠. 잠깐 다시 계산해 볼게. 1억 8천만 원에 4%면 720만 원이에요. 1년에 72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60만 원이야. 매달 3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20년 후에 매달 60만 원짜리 파이프가 생기는 거야. 이게 매달 30만 원짜리 투자의 20년 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를 20년 후에도 계속 안 팔면 이 원금은 계속 더 커져요. 평생 파이프가 되는 거야. 이걸 연봉이랑 비교해 볼게요. 20년 동안 연봉 올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이직하고 연봉이 20년 후에 얼마가 됐어요? 8천만 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8천만 원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제로가 돼요. 반면에 현금흐름 파이프 20년 만든 사람은 일 안 해도 매달 60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파이프는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어느 쪽이 더 강해요?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연봉을 올리면서 동시에 현금흐름 파이프도 만들어야 해요. 연봉을 올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파이프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연봉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파이프 만드는 걸 나중으로 미루는 거야. 나중에 연봉 더 오르면 그때 투자해야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중은 없어요. 나중에도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와서 지출이 더 늘어나 있을 거야. 투자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자, 이제 또 다른 현금흐름 파이프를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배당 ETF 얘기를 했고 이번엔 지식 판매와 콘텐츠 수익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 해요. 회계를 잘하는 사람,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이걸 가르쳐주는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팔려요. 이게 또 다른 파이프야.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기고 영상이 쌓이면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계속 수익이 나와요. 이게 콘텐츠 파이프야. 블로그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수익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파이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야. 45세 김철수 씨를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20년 근속이에요. 이분 지금 연봉이 7,500만 원이에요.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근데 이분이 지금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5년, 10년 후에도 이 자리가 있을까? 요즘 제조업 자동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도 생산 공정 자동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김철수 씨가 20년 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 그게 자동화에 얼마나 대체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이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뭐냐면요. 20년 근속하면서 쌓은 지식을 파이프로 만드는 거야. 철강 산업에 대해 20년 동안 쌓은 지식, 그게 아무도 못 갖는 자산이에요. 이걸 블로그로 쓰거나 강의로 만들거나 컨설팅으로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연봉의 일정 부분을 배당 ETF에 꾸준히 넣어야 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50세가 되기 전에 시작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파이프를 만들 수 있어요. 임대 수익 이야기도 해야 해요. 근데 이거 요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 알아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수억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임대 수익 파이프는 포기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리츠라는 게 있어요.
리치가 뭐냐면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건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내가 직접 건물을 사지 않아도 되는 거야. 리치 ETF를 통해서 소액으로도 부동산 임대 수익 파이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배당처럼 정기적으로 분배금이 들어와요. 아파트를 직접 살 돈이 없어도 부동산 수익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 해요. 바로 비상금이에요. 현금 흐름 파이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동안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투자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복리가 끊겨요. 복리가 끊기면 눈덩이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투자 전에 먼저 비상금을 만들어 놔야 해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CMA 계좌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갑자기 병원을 가도, 차가 고장 나도, 회사에서 잘려도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비상금은 CMA에 넣어두면 이자도 받으면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이게 재무의 소화기야. 불이 났을 때 투자 포트폴리오를 불에 던지는 일이 없게 해주는 거야. 자, 이제 진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게요. 오늘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재무 목표를 바꿨으면 해서예요. 연봉 얼마를 목표로 하지 말고 현금 흐름 얼마를 목표로 하라는 거야. 왜냐면 현금 흐름이 쌓이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돌려줘요. 시간이 자유로워지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해요. 시간 자유를 숫자로 환산해 볼게.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한 달로 치면 200시간에서 250시간이야. 이게 여러분이 월급을 위해 파는 시간이에요. 현금 흐름 파이프가 월 200만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트타임 일이나 부업으로 200만원만 더 벌면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던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뭘 해요? 더 좋은 파이프를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선순환이야. 현금 흐름 파이프가 자유를 만들고 자유가 더 많은 파이프를 만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연봉 6,500만원의 김준혁 씨랑 현금 흐름 월 300만원의 이정현 씨. 50년의 인생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김준혁 씨, 지금 당장은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그런데 파이프 하나야. 이 파이프가 막히는 순간 제로가 돼요. 이정현 씨는 파이프 여러 개야. 한 파이프가 막혀도 괜찮아. 그리고 이 파이프들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요. 복리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두 사람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에요? 파이프 하나예요? 아니면 파이프 여러 개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언제 시작하느냐야.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오늘 밤 자기 전에 시작하는 사람이랑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영상 끄는 사람이랑 2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딱 하나만 요청할게요. 영상 보고 나서 지금 당장 스마트폰 들고 증권사 앱 하나 설치해요. 미래에셋이든 키움이든 신한이든 아무거나 다 돼요. 앱 설치하고 CMA 계좌 만들어요. 10분이면 돼요. CMA 계좌 만들고 나서 딱 10,000원만 넣어봐요. 10,000원이야. 치킨 한 마리보다 싼 돈이야. 이 10,000원을 넣는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투자자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파이프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작아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이야. 다음 달엔 10,000원을 50,000원으로 늘려봐요. 그 다음 달엔 100,000원. 그러다가 300,000원, 500,000원이 돼요. 이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요. 처음 굴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굴리기를 해요. 지금 당장. 이 영상 보고 나서 앱 설치 안 하면 여러분은 또 다음으로 미루는 거야. 그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항상 다음이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재무 인생에서 첫 번째 파이프를 만드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 주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대부분 자기도 몰라서야. 학교도 안 가르쳐줬고 뉴스도 안 다뤄줘요. 그냥 연봉 올려라, 열심히 일해라, 저축해라. 이 말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죠? 답은 현금 흐름이에요. 파이프예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예요. 이걸 알았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파이프를 만들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줘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파이프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 꼭 실행해요. 진짜로.